오늘 이 시간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국감 시작에 앞서서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다른 증인들에 비해 중요 증인입니다. 최은순 증인도 마찬가지고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전현 의원님 왜 손 안 드셨습니까?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에 대해서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가 신속하게 상정과 의결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자,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망신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맞죠. 망신 주기밖에 뭐 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영부인께서 아무리 지금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지금 그 처해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를 좀 법리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외의 부분들도 많은데 그거를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영부인을 불러서 오지도 않을 사람을 그거를 지금 동행명령까지 내린다는 거는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어찌했던 간에 망신 주기 또는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은 나중에 이걸 빌미로 또 다른 고발까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셈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네. 이거는 뭐 지금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더 큰 차원에서 이게 해결해야 되고 많은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을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번 국감 때 야당에서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물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어떤 고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번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망신 주기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망신주기라고 뭐 저희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국회에서 그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의결했고 그 의결에 따라서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고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 문제고요. 네. 일단 증인으로 왜 채택이 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명품백 수수 의혹도 불기소 처분됐고 도이트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불기소 처분됐고 또 거기다가 이 공천개입 의혹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불출석 사유서나 이런 부분들도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네. 도대체 뭐 안 나오실 수는 있는데 그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네. 국회를 갖다가 너무 그 좀 경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네. 그런 차원에서 동행명령장의 발부는 불가피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는 저 동행명령장 이 발부 때문에 이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일제히 비우기도 했거든요. 그 왜 안 나오는지 얘기는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6명 아직도 검찰에 안 나갔잖아요. 그분들은 왜 안 나가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법의 집행이 권위가 있고 정당성을 얻으려면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부터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은 본인들 수사받고 있는 사안 검찰 나가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동행명령장은 증인 채택도 일방적으로 해놓고 계속 그 발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 수사에도 협조를 하고 법을 잘 지키면서 저렇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때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였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검찰의 브리핑 내용 가운데 과연 과거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핸드폰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님, 그 코바나 이후에 콘텐츠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다. 그걸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영장 청구했다라고 거짓말한 거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아니 없잖아요. 제가 확인할게요.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는 검찰의 설명과 달리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들통난 것입니다. 검찰의 심각한 직무유기와 대국민 사기극을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당시에 이 코바나 콘텐츠에 대한 부당 지원 사건과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를 하고 있었을 때는 분명히 이 압수수색을 청구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야당에서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자체에 대한 영장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있거든요. 자, 지금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까지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고 봐야죠. 4시간 동안 브리핑하면서 영장 청구했고 법원이 기각해서 증거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당시에 영장 청구할 때 코바나 콘텐츠, 왜냐하면 불법 후원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는 그냥 걸치기만 했고 그것과 관련된 압수물 청구를 하겠다는 그런 영장 청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왜 무혐의 받았습니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검찰은 영장 한번 제대로 치지 않고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리고 뭐 주식 투자에 문외한이어서 그냥 계좌가 활용당했다? 계좌가 활용당한 사람이 23억 원의 이익을 올립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 전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검찰 수사의 결론은 검찰 자체의 존재 의의를 허물어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 계속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사권을 위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 과연 필요한 일입니까? 오히려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 지난주 금요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두고 설전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에서는 전직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민주당 이성윤 의원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계속 지금 국감을 보고 있는데 후배님들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김건희를 불기소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호를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분통하는지 여러분 부끄러우십시오. 저 신발 호적을 확 파버리고 싶어요. 민주당 이성현 의원께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이 사건 직접 지휘하셨고요. 지금은 뭐 당연히 기소할 수 있고 압수수색해야 될 사안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때는 왜 안 하셨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초기에 지휘부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성윤 당시 지검장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왜 본인이 수사 지휘를 하면서 강제 수사를 그러면 왜 안 하고 이제 와서 왜 강제 수사 안 했냐고 문제 삼는 거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거든요. 전 잘 물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성윤 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발언만 놓고 보면은 마치 자기는 무엇도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의 검찰의 행위를 자기는 두고 볼 수 없다, 국민들이 분노한다, 뭐 호적을 파고 싶다 그런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근데 늘상 이제 이성윤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자기가 힘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때 영장 청구를 하고자 하는 그 행위나 의도를 보여준 적도 없어요. 네. 만에 하나 자기가 힘이 없었다고는 치자고요. 근데 그때 만약 그런 시도를 했거나 그것이 언론에 알려졌으면 지금에 와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그때는 그와 관련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금의 민주당 의원이 됐다고 해서 자기가 있었던 검찰, 특히 자기가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그 시절에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은 최소한 영장 아니면 수사 의지를 어떤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을 땐 그걸 안 했고 나서 지금 네. 와서 저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이성윤 당시 지검장이 본인이 수사하던 당시에는 뭐 강제 수사를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거는 일리가 있지 않을까요?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셨죠.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서슬퍼런 그런 그 검찰 장악력, 거기에 뭐 이성윤 지검장이 뭐 자기가 본인이 좀 부족했다, 이런 지금 얘기 지적,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마저도 박탈시켜놓고 본인에게 그 수사 지휘를 전적으로 그 준비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졌어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지금 검찰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 휘하에서 과연 이성윤 지검장의 의지가 있다 한들 그 밑에 있는 뭐 그 부장검사들이라든지 일선 실무에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안 되질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졌는가, 거기에서 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또 많은 그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하려고 했을 때 못하게 됐던 이유는 뭔가,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주셔야 정답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답변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아니 그 윤석열 당시 총장이 서슬퍼렸다고 치자고요. 검찰을 화끈하게 장악하고 있었다고 치자고요. 하지만 이성윤 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도 자기는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지금에 와서 보면은 왜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세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에 하나 자기가 의지가 있었으면은 언급이라도 할 수 있었고 행동을 보일 네. 수 있었는데, 지금 서슬퍼런 윤 총장이 무서워서 안 했다는 거는, 무서울 땐 자기는 숙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배지 뒤에서 그 마이크 앞에서 용기를 낸다는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